차정원은 손을 놓지 못했다. 한혜라의 멱살을 움켜쥔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주하늘이 억지로 떼어놓고 바깥으로 데려갔을 때도 그녀는 스스로를 멈추지 못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한마디만 목에서 반복됐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는 금방 쉰 소리로 바뀌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방으로 밀어넣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정원 씨, 물 마셔요. 차정원은 물컵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기사 캡처 종이만 봤다. 문장마다 같은 냄새가 났다. 과장, 조롱, 확신. 증거는 없어도 독자가 믿게 만드는 표현들이었다. 엄마가 했어. 확실해요? 그럼 누가 해? 나한테 불리한 걸 엄마가 아니면 누가? 주하늘이 차정원의 말을 끊었다. 정원 씨, 그 기사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자료를 줬는지예요. 차정원은 웃지도 못했다. 자료라는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다. 그녀의 아빠는 자료가 아니었다. 내가 알아볼게요. 정원 씨는 오늘은 쉬어요. 쉬면 뭐가 달라져? 아빠는. 차정원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삼키지 못한 감정이 목을 긁었다. 주하늘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몇 개의 번호를 잠깐 보고 차정원에게 말했다.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문 잠가요. 문이 닫히자 차정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한혜라가 그 기사 내가 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차정원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는 순간 자신이 폭주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더 단단히 부정했다. 거짓말. 그렇게 못 박아야 버틸 수 있었다. 같은 시간 한혜라는 윤비서에게서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윤비서는 말수가 줄어 있었다. 한혜라가 어떤 표정인지 알고 있었다. 언론사 세 곳이 동시에 비슷한 문장으로 기사 올렸습니다. 동시에? 네. 사전에 정리된 자료가 뿌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보라기보단 기획처럼 보입니다. 한혜라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화면을 훑었다. 그녀는 기사 제목보다 문장 흐름을 먼저 봤다. 누가 쓴 글인지 어떤 사람이 만든 자료인지 감이 오는 구조였다. 홍보대행사 스타일이네.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사에 들어간 사진 회사 내부 서버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접근했지? 기록이 삭제돼 있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지. 지운 사람은 더 흔적을 남겨. 윤비서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다. 부회장님. 정원 씨가 많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알아. 한혜라는 윤비서의 말을 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차정원에게 해명할 생각이 없었다. 해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었다. 윤비서.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부터 잡아. 그리고 그쪽 라인 연결된 외부 업체 리스트. 오늘 안에. 주영채는 회사 탕비실 구석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마실 생각도 없었다.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닿는 게 느껴졌다. 훔쳤다는 말은 소리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인정하면 끝이다. 주영채는 휴대폰을 켜서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공난숙은 한 박자 쉬었다. 영채야, 내가 지금 불쌍하다고 해서 누가 너 편 들어줄 것 같아?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혜라가 나 의심해. 임신도. 들키지 마. 근데 난 진짜. 그러니까 더 조용히 해. 너는 지금 증명하면 안 돼. 넌 지금 버티기만 하면 돼. 주영채는 눈을 감았다. 난 팀장 자리도 잃고 직원들도 다 나를. 공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채야. 너는 자리 잃은 게 아니야. 잠깐 내려온 거야.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면 돼. 주영채는 그 말이 위로인지 명령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한혜라는 그날 저녁 진태석을 찾아갔다.
회장실 문을 열자 진태석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한혜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이 기사, 당신이 뿌렸어? 진태석은 화면을 한번 훑고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 정말? 난 이런 방식 안 써. 한혜라는 대답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으로 덤벼들 때가 아니었다. 그럼 누가?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정원이가 그 기사 봤어? 한혜라는 그 질문이 더 불쾌했다. 봤겠지. 지금 집이 난리야. 진태석은 짧게 웃었다. 그럼 더 빨리 결론이 나겠네. 한혜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결론? 누가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 한혜라는 더 묻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공난숙을 떠올렸다. 공난숙은 사람을 갈라놓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공난숙의 저택에서 한혜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말했다. 너지? 공난숙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들었다. 뭐가? 한혜라는 휴대폰을 던지듯 내밀었다. 그 기사. 공난숙은 천천히 읽고 어깨를 가볍게 올렸다. 난 아니야. 그럼 누가 해? 누가 이런 걸? 공난숙이 말을 끊었다. 사부인. 기사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한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난숙이 바로 지금 판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공난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만으로 사람을 움직였다. 진태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공난숙은 웃었다. 난 이름 말 안 했는데? 한혜라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한 짓이든 아니든 너는 지금 즐기고 있어. 공난숙은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난 우리 딸 걱정만 해. 영채가 힘들잖아. 그 말에 한혜라는 비웃음을 삼켰다. 힘들게 만든 게 너잖아.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의미가 없었다. 한혜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윤비서를 불렀다. 영채 임신. 확실히 확인해.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 기록, 검사 기록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차정원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진샘이었다. 얼굴이 좋지 않았다. 차정원은 문을 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진샘이가 먼저 말했다. 언니, 그렇게 부르지 마. 그래. 그럼 차정원 씨. 진샘이는 방 안을 둘러보고 창가에 서서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할게. 우리 집 더 망가지는 거 싫어. 차정원은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하늘 오빠. 당신 때문에 흔들려. 차정원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 이 얘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다. 세미 씨.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니. 당신한테 중요한 게 뭐든 상관없어. 진세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끝까지 하늘 오빠 좋아한다고 하면 언니는 포기할 수 있어. 차정원은 대답을 못했다. 포기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차정원은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진세미는 그 흔들림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진세미는 차정원의 침묵을 보고 웃었다. 역시. 그리고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는 한 난 가만히 못 있어. 진세미가 나가자 차정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불안이 몰려왔다. 이 집에서 그녀는 진실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에 미움받고 있었다. 그때 주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하늘 정원 씨, 내일 진세훈 씨 한번 봐요. 감정 말고 구조부터 파야 해요. 차정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다. 차정원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회사로 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은 빨랐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도 인사를 망설였다. 사람들은 지금 차정원을 새 팀장으로 대해야 하는지 문제의 인물로 피해야 하는지 판단을 못했다. 탕비실 문을 열자 주영채가 거기 있었다. 주영채는 종이컵을 쥔 채 차정원을 노려봤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차정원은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다. 컵에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컵을 들고 주영채를 봤다.
내가 한 건 딱 하나야. 내가 훔친 걸 돌려받은 것. 주영채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다. 너는 늘 정의롭지. 근데 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이 주영채를 더 자극했다. 주영채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너 계속 이렇게 나를 눌러. 그럼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 차정원은 주영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방식은 늘 누군가를 속이는 거였어. 주영채의 눈이 흔들렸다.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주영채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 단지 디자인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그날 오후 한혜라는 주영채를 불렀다. 이번엔 주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었다. 응접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서류 봉투가 있었다. 주영채는 앉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회사에서 저를. 한혜라가 말을 끊었다. 영채야. 억울한 사람은 말이 길어. 주영채는 입술을 다물었다. 한혜라는 봉투에서 한 장을 꺼냈다. 병원 목록과 기록 요청 내역이었다. 병원 기록이 없다. 주영채는 웃으려 했다. 개인 병원이라서. 개인 병원도 기록 남아. 한혜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영채야. 임신 몇 주랬지? 주영채는 재빨리 말했다. 8주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 바로 같이 병원 가자. 간단히 확인하면 돼. 주영채의 얼굴이 굳었다.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아니지. 한혜라는 낮게 말했다. 너 거짓말하고 있지. 주영채는 말을 못했다.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공난숙. 주영채는 본능적으로 받으려 했지만 한혜라가 손으로 휴대폰을 눌렀다. 지금은 나랑 얘기해. 주영채는 겨우 웃었다. 엄마가 걱정해서. 한혜라가 말했다. 공난숙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공난숙은 움직이는 사람이야. 주영채의 눈이 커졌다. 한혜라는 주영채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주영채는 이미 공난숙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영채야. 내 질문에만 답해. 너 임신 정말이야?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그 사이에 한혜라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낮아졌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지 말지는 내 배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결정돼. 주영채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거짓말에 죽어.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신 윤비서가 너를 계속 볼 거야.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주영채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임신이 가짜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한혜라가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주하늘은 진세훈과 만났다. 장소는 사람 없는 식당의 안쪽 테이블이었다. 진세훈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았다. 무슨 일로 불렀어? 주하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사. 차기범을 폭력범으로 만든 기사. 그거 누가 뿌렸는지 감이 와. 진세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공난숙? 주하늘은 놀라서 진세훈을 봤다. 너도 알아? 진세훈은 컵을 돌리며 말했다. 공난숙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없겠지. 하지만 공난숙이 판 돌리는 방식은 똑같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지. 주하늘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라피움 PR. 자금 흐름이 그쪽이랑 엮인 흔적. 진세훈은 화면을 보고 짧게 말했다. 이 정도면 의심은 가능. 확정은 아직. 확정 만들려면? 진세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이 필요해. 중간에서 돈 받는 사람. 보도자료 만들어 돌린 사람. 그 사람을 흔들어야 해.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 씨는 지금 한혜라를 믿지 못해. 그래서 증거를 가져가도 폭발할 수 있어. 진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정원에게 주지 말고 정원이 믿는 사람에게 줘. 주하늘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원이 믿는 사람. 지금 그건 자신이었다.
같은 밤 진세미는 진태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진세미는 손톱을 뜯다가 말했다. 아빠, 나 진짜 못 참겠어. 진태석은 딸의 손을 잡았다. 세미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진세미는 눈을 크게 떴다. 뭘 할 건데? 진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정리. 진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정원 죽게 하는 거야? 진태석은 대답 대신 딸을 바라봤다. 너는 내 자리만 생각해.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지금 정원이 얘기했죠. 진태석은 태연하게 말했다. 세미가 힘들어하길래. 한혜라는 진세미를 봤다. 진세미의 눈은 울어도 마르지 않는 종류의 집착이 있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말했다. 정원이한테 손대지 마. 진태석은 짧게 웃었다. 손대다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한혜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익숙해 보이는데. 진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다.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말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난 가족을 지키는 거야. 가족? 한혜라는 낮게 말했다. 당신 가족은 세미만이야. 정원이는 아니잖아. 진태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인정처럼 들렸다. 그날 새벽 차정원에게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차정원 씨. 목소리는 남자였다. 또렷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누구죠? 기사 계속 파면 위험해요.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든 상관없어요. 멈춰요. 차정원은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왜? 내가 알면 누가 불편해져? 상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일. 그게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숨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차정원은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곧바로 주하늘에게 전화했다. 하늘 씨,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정원 씨, 오늘부터 혼자 다니지 마요. 그리고 내일 진세훈 씨 만나요. 바로. 차정원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문 쪽을 봤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였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차정원은 몸이 굳었다.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서 있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훑어보며 말했다. 늦게까지 앉아네. 차정원은 목이 말랐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태석은 한 걸음 들어왔다. 그냥. 확인. 뭘 확인해요? 진태석은 웃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차정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주하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주하늘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진태석과 차정원 사이에 섰다. 정원 씨는 지금 쉬어야 합니다. 진태석은 주하늘을 보며 말했다. 주하늘 씨. 참 오지랖이네. 주하늘이 낮게 답했다. 오지랖이라도 해야죠. 이 집에서 정원 씨를 지켜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진태석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좋아. 그럼 지켜. 진태석은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지키는 건 생각보다 힘들 거야. 문이 닫혔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하늘 씨,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주하늘은 차정원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면 원하는 사람만 좋아해져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를 내가 지켜야 하는데. 주하늘은 짧게 대답했다. 지켜요. 대신 혼자 하지 마요.